안녕하세요. 희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피로회복. 저번에 이어 이번에는 체온과 건강에 대해서 리딩해드리겠습니다. 체온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체온은 우리 몸속에 있는 각각의 세포가 살아 움직이면서 만들어진다. 외부의 영향으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지만 항상 36.5도를 유지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열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몸의 대사활동이 원활하기 때문이다. 호르몬, 백혈구, 적혈구, 지혈, 단백질, 눈물 등 몸속의 물질은 36.5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의 몸이 항상 36.5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체온이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는 곧 세포 활동이 어려워졌다는 말과 같다. 세포는 체온이 내려간 만큼 활동력이 떨어진다.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대사, 행동, 능력, 소화력, 배설력 등의 기능이 저하되어 우울하고 씁쓸해진다. 한마디로 저체온은 만병의 근원이다. 특히 체온이 떨어지면 단백질이 서로 뭉쳐 각종 덩어리를 만드는데 담석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의 몸이 저체온 자각 증상을 보일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 탓을 한다는 점이다. 저체온 중 하나가 통증에 민감해지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대개 온몸이 찌뿌드듯 하다가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까닭에 저체온 증상이란 사실보다는 나이가 들어 그런 줄 아는 것이다. 체온을 올리려면 근육을 활발하게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통증에 민감한 사람은 오히려 운동 능력이 떨어진다. 이 경우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만병을 키우고 만다. 체온이 기준 온도인 36.5도보다 더 올라가면 우리 몸은 땀이나 호흡, 소변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를 맞추고자 한다. 기준 온도를 유지하지 못해 체온이 36.5도나 35도로 내려가면 몸에 이상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우리 몸은 바이러스나 다른 오염 요소로 인해 얼마든지 아플 수 있다. 이때는 보통 열을 동반하는 통증이 느껴진다. 이는 외부의 바이러스 침입에 따른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이다. 곧 몸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가령 몸이 어딘가에 종기가 났다고 해보자. 몸에 종기가 생기면 그 부분만 유독 체온이 올라간다. 균에 대해 몸의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이다. 몸에 열이 나거나 약간의 불쾌감이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해열제 혹은 진통제로 해결하려고 한다. 일단 효과가 빨리 느껴지니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간다. 실제로 감기 기운이 좀 있다 싶으면 효과 빠른 감기약 땡땡 X 하는 광고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해열제는 강제로 체온을 내려주는 약이고 진통제는 억지로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약이다.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몸은 이런 약품에 대해 내성이 생긴다는 점이다. 몸이 서서히 적응해 간다는 얘기다. 자연 면역 반응으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약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이는 체온이 정상인 사람이 스스로 기준점을 낮춰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체온이 1도 오른 것을 우리 몸의 세포가 살아났음을 의미한다. 비록 1도지만 이것은 엄청난 일이다. 체온을 1도 올리기 위해서는 맑은 공기, 좋은 물, 태양열, 자연식, 편안한 마음이 필요하다. 이것은 곧 우리 몸의 세포가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이다. 이런 환경을 갖추어야 체온은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가? 혹시 최근에 체온을 재어본 적이 있는가? 어쩌면 혈압이나 당뇨에 신경을 썼어도 체온은 소홀히 했을지도 모른다. 현대의학의 창시자인 히포크라테스는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수술로 치료하고 수술로 안 되는 병은 열로 치료하고 열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은 치료가 쉽지 않다고 했다. 그만큼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인의 90%가 기준 체온 36.5도를 유지하지 못한다고 한다. 체온이 떨어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기준 체온에서 1도가 떨어지면 35.5도인데 이 경우 소변 배출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변비가 생길 수 있다. 또 자율신경계의 교란이 일어나 호흡, 심박수, 수면, 동공 조절에 장애가 발생하고 면역력이 30% 정도 감소한다. 반면 체온이 1도 오르면 면역력이 5배나 증가한다. 무엇보다 알레르기 반응이 빠른 속도로 나타나 나아가 저체온을 장기적으로 방치하면 고혈압, 당뇨병, 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 모든 것이 체온, 단 1도 차이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실제로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가 35.5도라는 것은 현대의학계에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좀 더 나아가 체온이 1도보다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가령 2.5도가 떨어져 34도가 된다면 이 체온은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한계 온도다. 인간이 저체온증에 걸렸을 때 생존율은 50%다. 다음의 내용은 체온이 하락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다. 체온 하락에 따른 인체 반응. 마이너스 3.5도, 33도가 됐을 때 환각 상태 및 대사의 위기가 오고 마이너스 6도가 떨어진 30.5도일 때는 의식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마이너스 7도가 떨어졌을 때 29.5도가 된다면 동공이 확대되고 사망이 임박했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9도, 27.5도가 되면 사망, 사체 온도,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발목, 손가락, 발가락 등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온도라고 한다. 체온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이다. 근육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서 체온이 올라간다. 몸을 규칙적으로 자주 움직여 체온이 기준 온도 이하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그나마 체온을 올려주는 운동을 할 수 있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현실적으로 많은 현대인이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느라 좀처럼 운동할 시간을 내지 못한다.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몸이 여기저기가 불편해서 운동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인은 모두 스스로 몸을 풀어주는 요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 우리 몸에 물질이나 호르몬 등이 자유롭게 활동하려면 항상 체온 36.5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자연 온도는 늘 우리의 체온을 떨어뜨린다. 자연 온도는 심하면 영하 40도까지 내려간다. 예를 들어 뜨거운 커피를 상온에 두면 자연 온도와 같아진다. 온도는 항상 주위 온도와 균형을 이룬다. 체온도 마찬가지다. 즉 체온은 언제나 떨어지게 마련이다. 체온이 떨어지면 몸속 물질이 굳으면서 흐름이 정체된다. 나아가 모든 조직이 굳어가면서 물질의 흐름을 점점 더 느리게 한다. 이것이 심해지면 사망에 이른다. 요즘 같은 100세 인생 시대에 정말로 100세까지 살려면 정상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한 삶의 토대인 체온 36.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굳은 근육을 풀어주고 세포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럼 체온을 유지하도록 혈관을 열어주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8단계 자세이다. 네, 8단계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네요. 네, 나중에 한번 그림도 촬영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책 소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날씨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마지막 2021년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소망들 어떻게 잘 이루셨는지 모르겠어요. 2022년에는 더욱더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안녕.